그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한 선진 도로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유럽형 도로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제4탄을 아예 마무리를 해서 숙제를 끝내는 것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유럽의 선진화된 회전교차로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신호등 체계가 아주 후진적이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독일을 위시해서 최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무제한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최고 속도가 낮다는 거. 그래서 1시간이면 다녀오는 걸 최고 속도 때문에 2시간에 다녀오면 1시간 늦게 오는 게 아니라 200% 늦게 돌아오는 거죠. 엊그제는 남해 부득이 바로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도로 최고 속도에 맞춰서 다니는 차들은 하나도 없죠. 저도 당연히 스마트폰 내비에서 스피드 카메라를 보면서 달렸는데 5분이 멀다 하고 무슨 카메라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독일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와서 도로 주행을 하면 이 나라는 사회적으로 의식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반도체를 세계 최고로 만들지? 조선업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국가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인도 뉴델리에 커먼웰스 게임에 이제 양궁 비즈니스 관련해서 다녀왔었는데 그때 델리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200km, 2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타지마할에를 이제 차를 빌려서 갔다 오는데 200km니까 많이 잡아도 2시간이면 되겠지. 100km씩 달려서 2시간이면 되겠지. 아니면 3시간이면 되겠지. 그랬는데 기사가 5시간 내지 6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현찮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대요. 달려보니까 편도 2차선 아스팔트 잘 돼 있는데 1차선에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래요. 뭐 어떤 때는 중앙차선에 오토바이 타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50km, 60km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남해 갔다 오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랑 거기 인도랑 많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죠. 왜 100km밖에 최고 속도를 안 해놨을까? 사람들이 실제로 달리는 것도 그렇지도 않으려니와 왜 그렇게 단속 카메라 앞에서 쇼를 하게 만들까? 날이면 날마다 전국 온 동네에서 카메라 앞에서만 섰다 갔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제 호가 조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감도의 조감인데 새조자 굽어볼 감자 새의 눈높이로 위에서 내려보다 보듯 하면 무엇이 난지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조감 능력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자기 자신이 교통경찰 공무원, 일반 공무원, 자기 자신이 공무원이 되는 데는 조감 능력을 발휘했을지 몰라도 그 조감 능력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정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최고 속도에서 선진성과 후진성을 같이 보여줬죠. 요즘 이 1호선 일본 국도 38번 국도 다니다 보면 뻑하면 60km예요. 4차선, 5차선 도로에서 근데 서울의 한남대교도 60km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방지턱 요란하게 많은 거는 난리도 아니고요. 100m에 한 5개, 6개씩 돼 있고 어디 길에서 하나 세워야 되면 앞으로 뒤로 2개씩 세워놓고요. 거기에 방지턱을 만들자고 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대형 트럭을 운전해 보면
하나 아니고 두 개를 세워놓는 게 하나인데 하나 더 해놨는데 뭘 그래 그럴 텐데 200%거든요. 100%와 200% 역시 숫자적인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중간에 하나 세워서 양쪽으로 알면 되는 걸 쓰고 나서 또 쓰고. 우리나라는 언제쯤 선진형 의식 구조가 될까요? 조감 능력이 있는 국민들이 될까요? 유럽도 시골 마을들 많이 있지만, 그리고 시골 마을에 진입하게 되면 50km 보통 속도 제한을 하고, 그걸 벗어나면 시골길 편도 1차선도 90km로 보통 다 다니거든요. 독일 이런 데 렌터카 타고 다녀보시면 다 아시는 일인데, 그래서 이 교통행정, 교통 관련 법규 만드시는 분들 유럽에 출장장 가셨으면 좋겠어요. 출장 가서 이명박 대통령님처럼 대우나 보고 오란 얘기가 아니고 렌트카 빌려서 한번 다녀보세요. 도로주행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를 느끼실 텐데 어쩌면 그렇게 조감 능력이 없으신지. 그리고 둘째로 세고속도 말씀드렸고요. 셋째가 지정차선대. 유럽은 최우측 차선제거든요. 다 제일 오른쪽 차선으로 달리다 추월 때만 왼쪽으로. 그 앞에 또 추월하고 있는 차보다 내가 더 빨리 추월하려면 다음 왼쪽 추월 차선으로. 그래서 추월이 끝나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제일 오른쪽 차선까지 들어오는 거. 그거 꼭 필요하죠. 독일에서 제가 보통 운전해보면 180에서 200km 정도로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달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많이 나는 건 빨리 갈 차선에 늦게 가는 차가 서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사고 나는 경우 많고요. 차는 빨리 달려도 안전할 만큼 고성능으로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속도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피곤하게 4시간 갔다 올 거 2시간 갔다 오면 2시간 쉬잖아요. 일을 해도 되고 수출할 업무를 해도 되고 다 해도 될 텐데 자기들 철밥통이라고 60km? 그래. 법규는 내 맘대로 정하는 거야.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런 의식은 과학적인 사고 앞에서 좀 준엄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세 번째, 지정차선제 대 최우측 차선제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말씀이 전용차선제. 경부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또 시내에도 그렇고 전용차선제가 있잖아요. 이 행정 편의주의, 말이 예쁘게 해서 편의주의지 엿장사 마음대로주의. 아니면 그냥 끌리는 대로 그런 주먹구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산에서부터 서울까지 평일날 아침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청원까지는 서울에서 주말에도 다 7시에서 9시.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손 놓고 월급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변으로 전용차선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가변식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좀 혼잡하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사람들은 통행 효율이 높으니 빨리 빼자 그랬을 때는 그때 빨간색, 파란색 중에 그때는 빨간색을 틀어서 일반 차들은 못 다니게 그때만 한시적으로. 그래서 중앙 통제 시스템 내에서 막히는 구간에만 전용차선제를 하고 보통은 풀어줘야 통행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차선 여러 개 중에 한 차선을 전용차선제로 죽여놓고 또 한 차선은 특수 차량, 건설 차량 이런 걸로 해놓고 이 정말 아이디어 없는 공무원들 정말 깝깝한 생각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전용차선제는 설치는 해놓되 시행할 때만 XO 이거를 표시를 해놓는 거죠. 유럽 가서 보면 다 그런 느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시간만 운전해 보면 하루만 출장 갔다 오면 다 알 수 있는 걸
왜 50년 동안, 70년 동안 안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전용차선은 막 못 박아 놓고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아니라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가동을 하는 걸로 하셔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수로 이런 것도요, 평소에 좀 바닥을 파놔야 비가 올 때 많이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안 혼잡할 때 전용 차선을 없애서 가동하지 않아서 술술 많이 빠져내놔야 출퇴근 이런 혼잡 시간대가 됐을 때에 좀 더 늦게 막히기 시작하고 좀 더 일찍 풀리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 왜 못할까요? 교통 그 주행 체계 연구하시는 분들은 왜 머리를 안 쓰고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져보면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유럽식 선진 주행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명언용어 해설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네요. I had my family credit card stolen, but I didn't report it because whoever stole it is spending less than my wife. had 플러스 pp 이런 형태가 됐을 때 had가 당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나는 가족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도난당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형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목적물은 my family credit card가 stolen, 잃어버린 상태, 목적 보어로 온 과거 분사 형용사, 그런 상태를 지금 가졌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but I didn't report it, 근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 리포트는 아무래도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리포트 안 했다, 그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Because whoever stole it, 이게 훔쳐가 도난당한 걸로 보네요. 분실이 아니고 stolen, stole, steal, stole, stolen 이런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네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훔쳐갔더라도 요게 because 부사절 내에 다시 부사절인 거죠. is spending less than my wife. 내 아내보다는 덜 소비할 것이기에. 그래서 whoever stole 여기까지가 조건절 하나 조건의 부사절 끝나고 다시 아내보다는 덜 쓸 것이기 때문에 본 부사절이 또 끝났고요. 그래서 I didn't report it. 그걸 신고하지 않았다. 이해는 가능한 얘기고 재미있는 얘기기는 한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절 하나, 밭이라는 대등 접속사로 이어진 두 개의 주절, 중문 구조여서 I had, 주인공 동사 I didn't report 있는 거. 그래서 주절, 조건절 내에 조건절 있는 거 눈에 들어오실 정도면 좋겠네요. 빨로파 밑줄 영어는 시각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거죠. 복잡하게 도해, 밑줄, 갈호 이런 거 안 하고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하자면 흑백 텔레비전이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는 문법 이해 장치. 그렇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여주는 장치. 이렇게 해서 빨록파 밑줄 영어로 표현된 영어 문장들 보신 다음에 영어 원서 같은 거 이메일 보시면서 약간 착시 현상이 드실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검은색 단색으로 프린트해 놓으셨는데 쭉 읽다가 보면 어떤 주인 동사가 빨간색으로 보이고 종속절 내 종동사가 녹색으로 보이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에 변신 동사들이 딱 파란색으로 눈에 들어오고, 전치사, 명사 이런 전명구가 밑줄이 마치 그어진 듯이 보이는 그 정도까지 되시면 이제 영어 제대로 무난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레벨에 올라가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I had my family credit card stolen, but I didn't report it because whoever stole it is spending less than my wife. In Hollywood, marriage is a success if it outlasts milk. 헐리우드에서 우유보다 오래 가면 그 결혼은 성공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In Hollywood,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된 거죠. 영어 잘하는 건 전치사를 단어랑 제대로 결합해서 필요한 부사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도 한 10%는 차지하죠. 영어 능력에서. In Hollywood, marriage라는 거, 결혼이라는 건 is a success, 성공이다 이런 얘기죠. If it outlasts milk, 그 결혼이 지속하는 게 last, outlast 그러면 더 지속되는 거, 더 오래 가는 거죠. milk, 우유보다 더 오래 가면 이런 조건 전래의 종동사 outlasts 보시고요. 이렇게 if 전래에 동사의 현재 분사 3인칭 단수 현재 표시가 있게 되면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완전 가정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그냥 조건절, 조건의 부사절. 뭐뭐 하면 이렇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걸 과거로 표현을 해서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 이런 식의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단순 가정이다. 이렇게만 보셔서, 그렇죠. 우유보다 오래가는 결혼, 그건 성공한 거다. 이혼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자료 때문에 결혼하고 이제 위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이혼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자가 3번 이혼하면 거덜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온갖 양육비, 위자료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양육비 이런 것도 막 강제 집행하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남자들에게 좀 더 좋은 나라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In Hollywood, marriage is a success if it outlasts milk. 요런 정도는 그냥 한 번씩 외우고 가도 좋으실 것 같아요. In Hollywood, marriage is a success if it outlasts milk. milk는 물질 명사여서 그냥 그런 거 없네요. 더 이런 거 없네요. 그래서 눈여겨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유머 영어였습니다. I have never been married, but I tell people I'm divorced, so they won't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e. 나는 결혼한 적이 결코 없지만 사람들에게 결혼했다고 말하는데 나에게 결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 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다. 이런 얘기죠. 보시면 빨록판 밑줄 영어를 영어 예문에 쓰는데 한글 번역문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 외국인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K-팝 애호가들을 위해서 해설을 할 때도 그렇고 그분들이 실제로 한국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콘텐츠에서 들으실 때에 대비해서도 이렇게 영어 문장 내에서의 변신 동사들, 주인 동사들, 종동사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백그라운드를 칠한 거는 조사, 우리말의 조사들, 주어, 목적어 쪽을 만들어내는
조사 어미들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I've never been married. 나는 결혼한 적이 없다. 특이하게 결혼이 우리 언어 개념과는 다르게 자신의 결혼이 수동태 표현으로 되고 나와 결혼할 상대방에 대해서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할 때는 우리말과 또 반대되게 그냥 동사, 일반 동사를 바로 정상 동사를 쓴다는 거를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나는 결혼된 적이 결코 없지만 이렇게 억지로 수동태 해석을 해봤고요.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함께 표현된 그런 구조인 거죠. But I tell people, 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I'm divorced, 나는 이혼한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사형식,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간접 목적어 people, 직접 목적어는 절 상태로 온 I'm divorced,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So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죠. They won't think, 그들이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Something is wrong with me, 내게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죠. 밭을 중심으로 한 대등절, 중문이 있기는 한데 중문에서 뒤쪽 주절에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가운데 명사절 하나 또 들어와 있고요. 부사절이 또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부사절 내에 목적어절이 다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실제로는 몇 개의 절의 혼성문이냐면 하나, 둘, 주절 2개, 3개, 4개, 5개 정도의 절이 한 문장 내에 들어가 있는 혼성문. 그런 거죠. 우리가 좀 문법 용어 잘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문은 and or but 이런 걸 통해서 대등절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를 중문, 복합문은 주절 종속절이 있으면 복문이라고 하고 중문, 복문이 합쳐져 있으면 혼성문이라 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양 사회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 저 사람 뭐가 문제 있어서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관연한 남자 여자가 결혼을 안 하면 저 사람 결혼을 안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 뭐가 결함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할까봐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런 조건절을 달아놓고서 I tell people I'm divorced, 나는 이혼한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married, divorced 다 수동 표현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거. 또 태어나다 이런 거 있죠. I was born 이런 경우도 수동태 표현이죠. 그래서 뭔가 태어나는 거야 부모가 태어나게 하고 나는 태어남을 당하는 거여서 그렇다지만 결혼, 이혼도 이렇게 수동태로 쓴다는 게 비원어민으로선 쉽게 넘어지지 않는 장벽 같은 거네요. I've never been married, but I tell people I'm divorced, so they won't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e. I find the distance lends enchantment to bagpipe. 나는 일정한 거리가 백파이프에게 매혹을 대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얘기죠. I find, 나란 주인공이 발견하고 무엇을 발견하는지가 that 절로 나와 있죠. 이런 게 명사절이죠. 명사로 쓰인 절 형태. Distance lends enchantment to bagpipe.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어떤 매혹 이런 걸 백파이프에게
제공하다, 빌려주고 있다, 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백파이프를 일정한 거리에서 들으면 참 좋다, 매혹적이라고 들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백파이프 연주를 가까이서 들으면 얼마나 시끄러울런지 아무런 매력도 없었다는 걸 이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 거죠. 랜드 빌려주다, borrow는 빌리다 그런 거죠. 거리가 대여해주고 있죠. 매혹을 누구에게? 백파이프에게. 이런 표현은 사실 비원어민이 작문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이 아니죠. 이런 재치도 넘치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지? 재치, 기지를 발휘한다고나 할까? 정말 재기발랄한 표현이죠. 그래서 I find that distance lends enchantment to bagpipe. 이 백파이프를 조롱하는 영어 유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도 이것도 사실은 어떤 백파이프를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 얘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가 백파이프를 매혹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런 의미인데 주인동사, 종동사, 밑줄 다 보셔서 I find that distance lends enchantment to bagpipe. 이 enchantment는 발음에 enjoy, entry 이런 식으로 꼭 entertainment 할 때 N 발음이 나는 거를 enchantment려니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불안해서 사전 찾아보니까 enchantment 이렇게 발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I had bad luck with both wives. The first one left me and the second one didn't. 나는 두 아내에게 언에 얽힌 불운을 겪었다. 조강지처는 나를 떠났고 둘째 처는 떠나가지를 않았다. 그래서 I had bad luck. 나는 불운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뭘로 그런가 하면 with both wives, 두 아내로를 겪으면서 가지면서 불운을 겪었다 이런 얘기죠. The first one left me. 첫째 부인은 나를 떠났고 and the second one didn't. 이런 one은 또 역시 일종의 대명사죠. 와이프를 받는 하나가 아니고 대명사, 대신 받는 명사. 그래서 명사를 대신한 말, 그게 대명사죠. 그래서 문장상으로 전혀 어렵지 않죠. 좋은 조강지처는 떠나고 둘째 부인은 안 떠나고, 그래서 잡을 사람 못 잡고 못 잡을 사람 안 잡을 사람을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이거는 정신 못 차린 남자들에 대해서가 이제 문장이라면 실제 이 문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죠. I had good luck with both wives. The first one left me and then the second one didn't. 나는 두 아내로 행운을 겪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아내는 나를 떠나주었고 그래서 다행이고 the second one, 둘째 부인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또 다행이고. 재혼에 성공한 케이스 이런 경우가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이고요. 정신 못 차리다가 훌륭한 첫째 부인 떠나보내고 둘째 부인을 놓고서 괴로워하는 남자가 위에 있는 문장이고. 여러분 시청자 중에 남자분들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그래서 행운 가득한 결혼 생활 이어지시길 바라면서 삶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거는 없죠. 전쟁터에 나가면 바다에 나가면이라고 그랬나요? 바다나 도로 운전을 할 땐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세 경우의 수 모두 다 운이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결혼을 선택했다. 바람직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통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결혼 생활에서 불행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결혼은 행복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불행해지는 건 아주 정상적이고 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이 불행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행운을 맞이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I had bad luck with both wives. The first one left me and the second one didn't. 근데 재혼에 성공한 남자들을 위해서 읽어드릴 말씀은 I had good luck with both wives. The first one left me and the second one didn't.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